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가죠. 홍정원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어떤 책들 이야기 나누게 될까? 또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기대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 날로 연기가 무르익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또 읽게 될지 기대함 갖고 시작을 할 텐데요. 그동안 셰익스피어 작품 읽었습니다. 네. 이른바 4대 비극으로 불리는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를 먼저 읽었고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습니다. 읽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일까요? 셰익스피어는 영국 작가죠. 네. 영국과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 영국 사람들은 라이벌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섬나라 영국 그리고 대륙의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하면 이 두 나라를 네.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프랑스 작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프랑스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닥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입니다.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분이 쓰신 네. 희곡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셰익스피어 희곡을 읽었으니까 프랑스의 희곡을 하나 읽을 텐데 시라노라는 작품. 원제는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인데 네. 시라노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시라노라는 프랑스 희곡을 소개해 주실 텐데요. 이 시라노라는 말은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뮤지컬도 있었고요. 네네네. 이 작품이 원래 희곡이었다는 게 다소 생소한데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라노라고 하면 현대의 한국 독자들, 우리는 대부분 다 한국 영화를 먼저 떠올립니다. 네. 시라노 연애 조작단. 사실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네. 가지고 왔지요. 우리가 줄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모티브가 왜 이 작품에서 왔는지 이제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시라노라는 작품은 흥미롭게도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네. 희곡입니다.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사람입니다. 네. 19세기 사람이 그 이전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던 시라노라는 인물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에드몽 로스탕은 원래는 법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었는데 극작의 소질이 더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시라노로 그가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당대 인기 작가가 되었고 이후에도 히트작을 적잖게 내놓았지만 시라노 같은 빅히트작은 메가히트작은 그 뒤로는 내놓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가 이후에 썼던 작품들도 시라노만큼의 재미와 또 깊이를 담아내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프랑스에는 에드몽 로스탕 이렇게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기억에 남는 이 작품은 시라노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이 시라노는 17세기 프랑스의 인물을 배경으로 합니다. 네.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 중에서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용 버전으로 삼총사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죠. 사실은 그것이 달타냥 연대기라는 아주 큰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네. 달타냥 연대기 한 작품인 삼총사의 주인공이 달타냥이죠. 네. 달타냥의 실제 모델이 된 사람이 시라노입니다. 네. 네, 이 시라노는 칼을 잘 쓰고요. 무용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시라노는 실제로도 코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라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이 책의 표지에도 보면 시라노의 코가 쭉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네. 실제 인물 시라노의 초상화가 남아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꽤 코가 큰 편이죠.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별명이 덴마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덴마크냐면 이 친구가 코가 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0대 때는 아무렇게나 말을 붙여서 만들잖아요. 너는 코가 덴마크니까 덴마크다. 네. 크다. 덴마크다. 이렇게 앞에 매우라는 뜻으로 아무렇게나 말을 갖다 붙여서 그 친구가 덴마크가 됐는데요. 이 시라노는 코가 굉장히 큰 것이 그의 캐릭터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코가 컸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코의 울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코의 울림, 그 성악 용어로 마스케라라고 하는데 코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가 뻥 뚫려서 이 울림을 잘 쓰지 못하고 앵앵거리면 듣기 싫은 비성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목소리로 낭독하는 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아요. 그가 그래서 시를 짓고 그런 예술 또 작품을 쓰고 이런 데도 굉장히 소질이 있었죠. 실제 시라노가. 그래서 에드몽 로스탕은 그를 모델로 해서 무예가 뛰어나고 예술의 소질이 뛰어나면서 네. 그리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예술가, 자유분방한 예술가라면 보통 사람들과 좀 다르겠죠. 네. 다소 독선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자유분방함을 가진 아주 창조적인 영혼을 이 작품 속에서 그려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라노를 낭독할 때 시라노를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목소리로 읽지 않으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코를 활용해서 오늘 네, 코 소리를 한번 적극적으로 이 울림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해 오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시라노가 또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로맨스입니다. 이 작품은 그 중세 기사도 문학 혹은 로망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희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여인을 향한 기사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굉장히 코믹하게 유려한 대사로 담아냈기 때문에 그 기사 시라노가 사랑하였던 그 숭배의 대상이죠. 그 여성의 역할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연습할 시간을 좀 더. 네네.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오늘 네네.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사람 역할을 싹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까에 기대함도 있지만 이 부담감도 크네요. 자, 네. 오늘 코를 이용한 지금 미리 선보여 주셨지만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면 곤란할 텐데요. 자,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이 네. 작품의 시작은 연극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연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흥미롭죠. 극중극입니다. 네. 이 작품은 원래 희곡이니까 사람들이 연극으로 공연되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쓰여진 거예요. 네. 지금처럼 희곡을 글로 보는 문학 장르 하나로 정착된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배우들, 연출자들만 네. 보는 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연극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으니까요. 이 연극에 딱 이제 막이 오르면 무대 위에 다시 연극 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관객들이 모였죠. 관객들이 모여서 이제 작품이 시작되지 않나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오갈 때 그때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시라노가 등장하기 전에 네.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항상 사랑에는 그 사랑을 한 번에 이어지지 않게 하는 중간 방해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삼각관계죠. 그렇죠. 시라노가 사랑하는 여인은 록산입니다. 네. 그리고 록산은 시라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크리스티앙. 네.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그 외에 또 록산을 좋아하는 그런 귀족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사람들이 공연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공연이 준비되고 있고 그런데 한 명, 두 명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가진 사람들의 행패 같은 것도 나옵니다. 저기 티켓 보여주세요. 무슨 티켓? 아니 돈 내셔야죠. 아니야, 나는 돈 안 내. 공짜로 들어가. 왜요? 나는 군인이야. 왕실 군인이야. 그러면서 정말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나는 돈 안 내. 당신은 왜요? 당신도 왕실에서 일하세요. 나는 총사야. 총사가 우리 삼총사 할 때 총을 이렇게 수여받은 부대의 기사다라고 해서 네. 총사거든요. 난 총사야. 그래서 정말 이러면 우리 뭘 먹고 사나 이러면서 막 그 시끄러운 그리고 네. 권력자들의 그런 모습을 풍자하면서 이렇게 작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대에 오른 연극의 주연 배우가 당대의 인기 배우였던 거죠. 몽플레레라는 당대의 인기 배우가 네. 다 이제 공연할 때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플레레가 무대에 오르고 이제 대사를 탁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임마, 너 내가 한 번만 더 무대에 오르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했을 텐데라고 하는 위협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극장에 가서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요즘 극장은 이게 그 프로젝터가 좀 높이 있어서 그럴 일 없는데 옛날에는 누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극장에 사람들 머리가 그림자로 네. 비춰보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핸드폰 소리가 삐리릭 삐리릭 하면 뭐예요? 막 이제 웅성웅성거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무대에서 내려와라. 셋셀 때까지 안 내려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네. 뭐 그러면서 몽플레레가 막 덜덜 떨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빨리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몽둥이로 네. 너의 어깨를 내리치겠다라고 하니까 점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다가 드디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대 위에 나타납니다. 나 진짜 화낼 거야. 네. 라고 하면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몽플레레 이 배우가 다른 관객들 특히 고위 귀족들에게 여러분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귀족들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야야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연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노가 이렇게 합니다. 뚱뽀 네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뚱뽀 계속 연기하면 내가 네 따귀를 후려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내고 연기를 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라노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라노는 일단은 이 배우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는 힘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쫓아내니까 군중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 유일한 여흥거리인데 우리의 즐거움을 네가 망쳐버렸다. 책임져. 막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 시라노가 돈 주머니를 탁 던집니다. 네. 다 가져가. 극장에서 환불 안 해주면 내가 환불해주겠다. 시라노가 여기서 보면 되게 부자 같잖아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치 월급을 이걸로 다 써버리는 네. 겁니다. 몽플레레를 무대에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한 달치 월급을 다 써버리는 거죠.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되겠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몽플레레는 쫓아내고 막 시라노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막 겪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시라노가 몽플레레를 몰아낸 이후에 그와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그의 성격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에드몽 로스탕이 이 작품에서 아주 맛이 나게 쓰는 비록 불어의 맛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상해 선생님이 아주 잘 번역하신 우리말 번역본의 맛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시라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네 미쳤군. 대배우 몽플레리를 어떻게 이런 추문이? 그는 득항달 공작의 보호를 받고 있어. 당신도 보호자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없어. 당신을 보호해주는 지체 높은 귀족이 없단 말이오. 없다고 2번이나 말했잖소. 3번을 채워달란 말이오. 아니요. 난 보호자가 없어. 이 보호자 말고는 없어.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은 거요? 그야 내 맘이지. 득항달 공작은 팔이 아주 긴 분이군요. 아무리 그래도 내 것보단 덜 길겠지. 검을 뽑으며 내 팔은 이렇게 길어지니까. 설마 공작에게 맞설 생각은? 그럴 생각이요. 하지만 이젠 냉큼 돌아서서 가시오. 가라니까. 아니면 내 코를 왜 그렇게 쳐다보는지 말해보시오. 난 그저 내 코가 그렇게 놀랍소? 선생께서 오해를 코끼리 코처럼 물렁물렁하고 건들거리오? 제가 언제 아니면 올빼미 부리처럼 구부러졌어? 전 끝에 무사막이라도 달렸어? 그게 아니라 아니면 파리가 느린 걸음으로 산책이라도 하고 있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오 기형처럼 보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함부로 쳐다보지 않도록 조심했을게요. 왜 쳐다보지 않으려 조심을 하지요? 난 그냥 그러니까 내 코가 역겹다는 뜻이요. 선생 색깔이 비위생적으로 보이요? 선생 생긴 게 음란해 보이요? 전혀 그런데 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오? 혹시 내 코가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요? 전 선생 코가 작다고 아주 작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내가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작다고? 이 내 코가 이거 참 맙소사. 어마어마하게 크다오. 내 코는 천한 납작코 멍청한 들창코 납작머리 양반아, 내가 이 돌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걸 알아두시오. 커다란 코는 그야말로 친절하고 선하고 정중하고 재치있고 관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내의 표시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당신으로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모습 그대로 한심스러운 천민. 왜냐하면 내 손이 당신 목깃 위에서 찾을 영광 없는 얼굴에는 전혀 자긍심도 비약도 서정성도 정치도 번뜩임도 화려함도 끝으로 코도 없으니까 내 장화가
그러면서 엉덩이를 빡 걷어차는 거죠. 살려줘 경비. 내 얼굴 가운데서 재미있게 생겼다고 여길 구경꾼들에게 내리는 경고야. 그리고 희롱하는 사람이 귀족이면 도망치게 내버려 두기 전에 엉덩이 반대쪽 더 높은 곳에 있지 못할 자국을 내주는 게 내 습관이지. 가죽이 아니라 쇠로.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군. 허풍을 떠는 겁니다. 누구 저 자리 따끔하게 혼내줄 사람 없나? 아무도 없어? 기다리세요. 제가 혼쭐을 내주죠. 당신 말이야. 아주 큰 코를 가졌군. 아주 크지. 하하. 그런데 그게 다요? 그렇소. 안 되지. 그건 너무 짧아. 젊은 양반 그것 말고도 맙소사 많은 것이 있었어. 시라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네. 이 책에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신의 큰 코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 시라노가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호기심 어린 그 장방형의 그 가죽 주머니는 무엇에 쓰는 것이지요? 아니면 우아하게 할 때는 가냘픈 다리들이 내려앉아 쉬도록 자상하게 횃대를 뻗어줄 정도로 당신은 새를 사랑하시나 보죠. 등등 몇 네. 페이지에 걸쳐서 쭉 자기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에 익숙한 디스에도 익숙하고요. 네. 굉장히 순발력과 창작력이 뛰어난 예술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자신의 큰 코라는 컴플렉스를 유머의 소재로도 굉장히 네. 능숙하게 구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 44쪽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걸친 본인 코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쭉 득이슈 자작의 하게 되고요. 이야기로. 네, 이제 득이슈 멘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작 그만두게나 뭐나 되는 것처럼 건방지게 장갑조차 없는 촌 귀족이 리본도 비페트도 장식줄도 없이 외출하면서 내가 가진 우아함은 정신적인 것이요. 경박한 귀족처럼 잡스런 치장을 하지 않소. 겉모습 치장은 덜해도 정성은 더 들이지. 나라면 게을러 깨끗이 씻지 않은 이마, 눈가에 아직 잠이 매달린 몽롱한 의식, 구겨진 명예, 거덜난 양심으로 외출하진 않을 거요. 번쩍이는 것은 아무것도 달지 않았지만 난 독립심과 솔직함을 장식 삼아 당당하게 걷소. 내가 코르셋으로 꼿꼿이 세우는 것은 늘씬한 허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요. 리본이 아니라 혁혁한 무공으로 장식을 하고 코스용과 더불어 정신을 말아올린 채 난 무리와 패거리들을 관통하며 진실이 박자처럼 울려 퍼지게 하오. 하지만 이것 보시오. 나더러 장갑이 없다고? 시시하군. 나에게 한 켤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도 아주 낡은 걸로. 그것마저도 들고 다니기가 몹시 귀찮아 누군가의 얼굴에 던져버렸어. 불안당, 상놈, 우스꽝스러운 평발의 잡놈. 아, 그래요. 난 시라노, 사바니엥, 헤르킬, 드, 베르주라크 월시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장갑이 없다라고 그래서 너의 행색이 추리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라노가 나 그래 맞아 장갑 한 켤레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근데 그나마도 다른 누군가의 얼굴에 귀찮아서 던져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관례가요. 결투를 신청할 때 자기 장갑을 벗어서 얼굴에 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뺨을 때리듯이 그 장갑이 얼굴에 철썩 붙으면 결투 신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갑을 얻어맞은 사람이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 결투에 응하지 않으면 겁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있던 장갑도 너 같은 겁쟁이 때려 눕히는데 결투 신청하는데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작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욕을 한 거죠. 이 불한당, 상놈, 우스꽝스러운 평발의 잡놈. 근데 흔히 정치권에서 쓰는 말인데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노가 그래? 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 좋아. 나는 시라노, 사바니엥, 헤르킬드, 베르주라크야 라고 하니까 여기 지문에 폭소라고 돼 있죠. 관객들이 크게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물도 본전도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절정의 말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라노의 모습입니다. 네. 아마 이 정도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읽으면 시라노 캐릭터에 대한 대충 이런 캐릭터의 사람이구나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시라노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라노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죠. 크리스티앙 그리고 그들이 속한 부대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카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귀족가의 차남 이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네.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유럽에서 상속은 지금처럼 모두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 음. 싹 다 몰아주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눠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계속 가문이 흩어지다 가문이 쭉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재산이 쪼개져서 뭉쳐있던 재산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음. 나겠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을 때 그걸 굴려서 얻을 수 있는 이득, 큰 땅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었던 영향력 이런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재산은 가문의 장자에게만 음. 모두 다 몰아주는 것이 당시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딸들은 다른 귀족 가문에 시집을 간다면 네.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들들은 기술 배아 임마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어쨌든 명색이 네. 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제 길드에 들어가서 도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당시에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당시에 첫 번째는 종교인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시라노도 크리스티앙도 또 그들이 속한 부대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을 카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족가의 차남 이하의 음. 남자들이 모여서 있는 부대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라노가 되게 여유 있는 이런 귀족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귀족 가문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데 돈 주머니를 하나 던지고 나서는 한 달치 생활비 다 내가 여기 네. 써버렸군 하는 거는 그가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라 음. 직접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받은 봉급으로 네.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화 자본으로는 굉장히 넉넉한데 실질적으로 재산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시라노 프랑스 희곡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다음 시간 또 음. 어떤 내용? 앞서 그 사랑하는 사람 록산을 살짝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다음 시간 또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소한 책 읽기 홍정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